40대 초반의 스기야마는 직장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나이 28에 결혼해서 30에 딸을 낳고 40이 넘어서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유일한 걱정은 주택 대출금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허전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시작됐는데도 마음은 왠지 쓸쓸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댄스 교습소의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누굴까? 흔들리는 그의 마음은 어느새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밖에 모르는 착하디 착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구김살 없는 얼굴 표정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면 날마다 너무 정시에 퇴근하는 남편이 지나치게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한 가정에 가끔씩 등장하는 까칠한 외동딸도 귀엽기만 합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남편은 다른 여자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몰래 댄스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보다가 퇴근길에 드디어 댄스 교습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합니다. 모르는 남녀가 손을 잡고 몸을 접촉하면서 추는 차차차, mambo, 블루스 등의 춤을 스포츠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게도 춤하면 제비족이나 춤바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는 프롤로그에서 춤은 스포츠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스기야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는 입구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설이다가 떠밀려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의 남녀가 스텝을 밟고 있는 모습이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그에게는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퀵. 다른 생활 사나이의 춤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스텝부터 실수연발. 그곳에서 춤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중년입니다. 빌딩 청소와 식당 배달을 하는 뚱보 아줌마,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다닌다는 뚱보 아저씨, 스기야마의 회사 동료인 대머리 아저씨 등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댄스 교습소는 그들의 고통과 고민이 만나고 부딪히면서 결국은 해소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귀가가 늦어지면서 아내도 서서히 남편을 의심합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자가 생겼나? 아내는 탐정을 찾아가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은 꿈에 그리던 마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춤을 지도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텝을 밟으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에게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습소에서 나오는 마이에게 다가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이는 불순한 마음으로 댄스를 배우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 당황하는 모습에서 그의 순수함을 느낍니다. 아내는 탐정이 찍어온 여러 장의 사진을 봅니다. 그 중에는 춤에 몰입된 남편의 얼굴 사진도 있습니다. 자기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그런 표정을 짓다니 지금 아내는 어떤 기분일까요? 탐정이 그런 아내를 위로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主人の顔見たことない。 그의 그런 확신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탐정으로서의 촉일 겁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는 열심히 춤을 연습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텝을 밟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같이 아마추어 댄스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마이가 합류하여 그들의 춤을 지도해 줍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이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불순한 마음으로 춤을 배우지 말라는 마이의 충고를 가슴속에 계속 담아두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이 학원에 온 건 사실이지만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당신의 말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목적이 아니라 댄스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걸. 그런데 추다 보니 어느새 정말 댄스가 좋아졌네요. 드디어 대회가 열립니다. 1차 예선에서 댄스 교습소의 대머리와 뚱보 아저씨가 합격을 합니다. 다음은 그의 차례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와 딸이 대회장에 왔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그가 춤을 춥니다. 응원하는 딸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다가 그만 실수해서 파트너의 옷이 벗겨집니다. 장내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아내와 딸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그의 춤 인생이 그 지점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는 다시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아내가 그에게 속마음을 말합니다. 당신이 댄스 교습소에 다닐 때에는 활기가 넘쳤는데 나는 나 혼자 집에 남겨진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오늘로서 댄스는 끝났어. 애초부터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였어. 그러나 아내와 딸은 그가 계속 춤추기를 원합니다. 마이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송별회에 그를 초대합니다. 그는 마이가 보낸 편지를 읽고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교습소 창문에 쓰여 있는 셜리 댄스라는 글귀를 보고 송별회에 참석해서 그녀와 춤을 춥니다. 네, 영화 속의 등장인물은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스기야마는 왠지 삶이 좀 허전해졌고요. 마이는 잘 나가던 어떤 춤의 인생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고 불행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스기야마는 춤을 통해서 드디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이는 스스로 상대 파트너를 믿지 못하고 혼자만 만족하는 춤을 춰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춤에 대한 애정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득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자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제 인생 버킷리스트에도 분명히 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대 변호사 시작하고 나서 1인 3역, 4역을 하면서 뛰기 시작하니까요. 어느덧 아스라히 멀어져 가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언젠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면 나도 한번 꼭 이걸 해보리라 하는 의욕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중년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춤도 좋고 노래도 좋고 글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Shall we dance?